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연준에서 의사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투자 시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베스 헤맥이라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다.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도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서도 요 발표가 있은 다음에 조금 눈치 보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면에 관해서 이들의 속내는 실제로 무엇이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 살펴보시죠. 네, 지금 연준에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처럼 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말 그대로만 들을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연준은 지금 겁주기 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말로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외치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연준에 있는 로리 로거, 베스 히맥,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하는 지금 아직 멀었다, 서둘릴 필요 없다, 경제가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현재 앞을 보지 않고요, 백미러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백미러는 뭐냐면은 앞을 보는 거예요, 뒤를 보는 거예요. 백미러는 뒤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있는 거는 지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표라는 것은 한 달 전에 있었던 거를 한 달 뒤에 발표하는 게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달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지 현재의 데이터, 지금 앞으로 있을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연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는 곳인데 계속 뒤에 있는 후행 지표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럼 현재 눈앞에 있는 선행 지표는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 있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똑같습니다. 경제는 튼튼하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까 봐 걱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 급할 게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립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인플레이션은 지금 경기가 튼튼합니다, 좋습니다 해서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연준 의사들의 말 한마디로 잡힐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실제 경기지, 이런 립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얘네가 인정해 버려. 그냥 맞아요. 요즘 고용 지표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라고 얘네가 얘기해 버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돈 풀린대. 돈 쓰자. 투자하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겠죠. 가속화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걸 연준 의사들이 모를까요? 이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금리를 내리겠다, 아니면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고 자기의 말 한마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발표하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용 잘 되세요? 경제가 편안하세요? 좋으세요? 아니라는 거죠. 더 힘들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되는 고용 지표에서도 지금
예상치보다 10%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경기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악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지금 어떤 것들을 불편해하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죠. 예. 일단은 최근에 연준에 얘기하던 게 그 고용 지표가 좋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 보여주지만 그동안에 고용 지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면서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장해 왔는데, 그런데 사실 가짜 일자리라는 거지 이게. 고용률은 좋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직장들 있잖아요. 정규직은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많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정규직은 줄었습니다. 근데 뭐가 늘어났어요? 알바들. 정규직이 떨어지니까 알바 일자리는 많아졌어요. 알바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고용 지표에서는 일자리가 많구나라고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알바를 많이 하세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알바를 많이 하세요? 보통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다가도요, 갑자기 집안이 힘들어지면은 와이프도 나가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요,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요,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가 빵 뜰 수가 있어요. 집에서 놀던 사람, 쉬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직장 한 군데만 다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죠. 그러니까 혼자서 두 군데 세 군데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니까 고용 지표가 좋은 것처럼 이게 착시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폭발하는 부채입니다. 지금 미국 서민들이 신용카드 연체율이요,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연체율이 많아졌다는 것은 의미가 뭐죠? 연체율이 많아지고 그만큼 카드 많이 쓴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카드 돌려막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데 가면 1층 상가들 뭐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텅텅 비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빌딩들이 텅텅 비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빌딩을 살 때 대출해준 은행들은 어떻게 돼요? 대출금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고, 그리고 빌딩들이 텅텅 비어 가니까 거기에 대출로 할 때 받았던 어떤 저당 잡았던 그런 것들도 다 가격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돈도 못 벌고 본인들도 손해를 보고. 그리고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또 부동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연준에서는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아니다, 괜찮다, 고용도 좋고 부동산도 아주 크게 안 떨어졌고, 부채도 신용카드 사용료는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표 같이 잘 나오겠죠. 왜? 카드로 돌려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게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한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신한은행, 신한카드였던가요? 카드 관련된 이슈도 많았잖아요. 여기저기 카드도 다 뿌리고 카드 빌려 쓰고 그러다 보니까 IMF 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정말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가장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현재 미국 경제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좀 준비한 이 자료는요, 제가 막 꾸며내서 만든 자료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만들어진 자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용지표 얘기 나왔고요, 카드 연체율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부동산이 어렵다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야,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국 걱정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 금리를 좀 내려야 될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 아까 말했던 부동산 터지고 카드 터지고 고용지표 터지면은 그때 가서는 손들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돈을 풀자, 그냥 어쩔 수 없다, 경기를 살리자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자이든 타이든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될 거고 돈 풀 날이 멀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연준에 돈을 푼다고 합시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연준한테 계속 금리 내리면서 돈 풀려고 하고 있죠. 지금 결론은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동성, 결국 풀린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 돈들은 어디로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갈 거다. 왜 비트코인을 가느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동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안전 자산의 매력과 성장 자산, 위험 자산의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투자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어땠어요? 비트코인이 올랐네요.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게만 했죠. 모든 투자 자금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최근에 미 증시가 고점을 찍고요. 금과 은이 고점을 찍었어요. 부동산 역시도 나쁘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만 못 올라갔어요? 비트코인만 못 올라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결국 지금의 모든 투자 자금들이 고점을 찍었을 때 주식에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까를 고민할 거고요. 금과 은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할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가 달러에 대한 얘기거든요. 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있는데 달러가 고점을 찍고 있는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 달러가 고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달러가 마지막 고점을 찍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다시 되돌려서요. 달러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금은 달러가 버티고 있지만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자산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자, 은을 사자, 아니면 주식을 사자, 아니면 새로운 투자처인 비트코인 사자라는 분위기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저께 번스타인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관련된 제가 분석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들이는 데를 그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럴 거다. 오빠님, 근데 나는 알트코인 사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올라가면 어떡해요? 똑같아요. 주식이 올라가고 금은이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왜? 현재 한국 코스피나 한국 증시에 대기 자금이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가 넘는 자금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국내 은행에서 예금되어 있던 30조 이상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죠. 최근에 개인들이 팔고 있죠. 지금 자리에서 개인 자금들이 그리고 유동 자금들이 주식시장 더 들어가는 데는 뭐 못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자금들이 결국 어딘가로 움직일 거다. 유동자산이라는 거 움직인다는 자산이죠. 현재는 증시에 있지만 그 자금들이 코인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국내로 들어온다면 어차피 비싸면 업비트로 들어올 거다. 비싼 거 업비트로 들어오면은 그 자금들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불장이 올 수 있다. 오늘 10시에 제가 알기로는 빗썸 관련된 오늘 저기 금융위원하고 오늘 아마 뭐라고 하죠? 국정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빗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금융위에서 그때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인데, 빗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빗썸 이슈 때문에 현재 국내 거래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오늘 이후로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경제가 튼튼하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연준 의사들 입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거다? 야, 경기가 진짜 힘들구나. 이제 연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라고 느끼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엄청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거고요. 돈이 풀리는 순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 여러분들 힘드시죠? 짜증나시죠? 답답하시죠? 공포스러우시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데이터들이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돈 벌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돌고 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난 1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그 무거운 주식도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까짓 거 우리 알트코인들 몇백억 몇천원 밖에 되지 않은 시총인데 못 올릴까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유 있으시면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